폴리 모델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그리고 얘를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바꿔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엣지를 선택합니다. 엣지를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익스트루드가 있어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쭉 들어가면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자, 보세요. 벌텍스에도 있어요. 벌텍스에도 익스트루드가 있어요. 그래서 벌텍스를 들어가면 이렇게 벌텍스가 돌출이 돼요. 자, 벌텍스 돌출은 다른 걸로 보시죠. 자, 제가 박스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 자, 벌텍스도 이렇게 벌텍스도 익스트루드가 있어요. 그럼 정점이 돌출하게 되면 얘 어디 갔냐? 이렇게 정점이 돌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서리가 돌출할 건데 이 모서리도 돌출이 돼요. 이렇게 보더는 구멍이라 그랬죠. 자, 제가 폴리건을 이렇게 여기서 지웠습니다. 폴리건을 지웠어요. 그럼 여기 면이 빈 공간이잖아요. 보더도 익스트루드가 있어요.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여기 옆에 공간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 다음에 면돌출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요소가 전부 다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해보세요. 벌텍스, 엣지, 보더, 폴리곤 다 돌출해 보시죠. 우리가 돌출할 때 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명령을 쓰는 게 아니고, 자, 먼저 엣지부터 보도록 하죠. 엣지입니다. 자, 모서리를 선택하고, 여기 아니네. 아니요, 여기. 자, 모서리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동 툴 선택하고, 그 다음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 그럼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돌출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요. 내가 돌출하고자 하는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거 보이시죠? 이동 툴 선택하고 쉬프트 키 누르고 누른 상태예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돌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드래그. 그럼 면이 확장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면이 확장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 방법을 씁니다. 로우 폴리 모델링 이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 있죠. 제품 모델링 할 때 이 방법 써요. 사각형 하나 그려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면을 다 돌출해 가지고 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모서리를 돌출하고 싶어요. 안 돼요. 얘는 왜 돌출이 안 될까요? 여긴 닫혔잖아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닫혀 있잖아요. 근데 명령은 돼요. 익스트루드 하면 명령은 이렇게 돌출이 돼요. 근데 돌출이 되는데 양옆으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게 조금 달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이거 보더잖아요. 보더도 똑같아요. 시프트 키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 누른 상태. 모서리를 선택했습니다. 그죠? 모서리를 선택했어요. 그럼 내가 얘를 이쪽 방향으로 돌출할지 이쪽 방향으로 돌출할지 결정을 해야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 방향으로 돌출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피봇에 이 파란색 피봇을 붙잡고 드래그하면 돼요. 쉬프트 키 누르고 파란색으로. 그럼 수직으로 돌출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요. X축 붙잡고 돌출하기. 근데 Y축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돌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자, 보세요. Y축을 제가 붙잡고 드래그 했어요.
그러면 옆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X축으로 움직여 보면 돌출된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돌출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인은 이렇게 앞으로 밀어봐야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명확하게 보이는 이 방향이나 이쪽 방향을 쓰면 되겠죠. 또는 보세요. 선택한 다음에 이 방향을 쓰거나 아니면 이쪽 방향을 쓰면 되겠죠.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익숙하게 익히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을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웨일드로 갑니다. 점에 대한 문제이니까 선택을 하고, 우리 많이 해봤어요. 여기 웨일드 있죠. 웨일드. 자, 오른쪽에 세팅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거리값이 0.1이랍니다. 제가 5라고 해봤어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붙어버리죠. 비포 22개, 애프터 21개.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이 2개가 하나로 웨일드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모델링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더도 선택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면을 만들어서 이동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렉탱글. 자, 프론트에서 렉탱글을 만들었습니다. 1200에 1200. 자, 먼저 에디트 스플라인을 이용해 볼까요? 제일 먼저 여기 테두리가 있어야죠. 자, 선택하고 아웃라인이죠. 아웃라인. 자,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자, 플러스가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45mm 엔터. 그 다음에는 그냥 익스트루드를 써도 좋고 에디트 폴리를 써서 돌출을 해도 되고. 자, 어떤 걸 돌출할까요? 2개 동시에 자, 면을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면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더를 이용해서 2개를 선택해 볼까요? 그 다음에 드래그. 그럼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돌출이 된 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뒤로 돌려볼까요? 여기 오픈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닫아보시죠. 브릿지요. 보더를 2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브릿지를 쓰시면 돼요. 캡을 쓰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도 닫히고 여기서도 닫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캡을 쓰는 게 아니고 이럴 땐 브릿지를 쓰는 겁니다. 브릿지를 쓸 때도 자,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엣지를 선택하고 2개만 선택해서 브릿지로 닫습니다. 그러면 여기 1개만 닫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보더를 선택하면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돼요. 여기서 캡으로 닫으면 닫힙니다. 한 단계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엣지로 브릿지하고
보도에서 캡을 쓰거나 아니면 보도에서 둘 다 선택하고 브릿지로 닫으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방법 다 써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기 스냅이요. 단축키가 S입니다. 스냅입니다. 그 다음에 앵글 스냅입니다. 단축키 A요. 그 다음에 요건 퍼센트 스냅입니다. 퍼센트 스냅이요. 스케일 할 때 퍼센트로 커지죠. 그때 쓰는 퍼센트 스냅. 그 다음에 얘가 스피너 스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스피너 스냅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자, 여기서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위아래로 우리 요거 맨날 드래그 했잖아요. 요거 정식 명칭이 스피너입니다. 요걸 드래그 하는데 지금은 막 소수점 단위로 그냥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스피너 스냅을 체크해 놓으면 어디 갔냐? 스피너 스냅을 체크해 놓으면 얘가 이렇게 10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걸 조절할 수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조금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먼저 스냅부터 보도록 하죠. 스냅이요. 캐드를 배운 우리들은 여기에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그리드 포인트, 그리드에 스냅 들어가기입니다. 피봇 스냅입니다. 그 다음에 퍼펜디큘라, 수직점, 벌텍스, 정점 찾기. 자, 엣지, 모서리죠. 모서리의 중간점입니다. 면 찾기, 그 다음에 그리드 라인, 요건 선이고, 바운다리 박스, 그 다음에 탄젠트. 바운다리 박스 같은 경우 뭐냐면 선택을 하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경계선 보이시나요? 요런 걸 바운다리 박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탄젠트라든지 끝점이라든지 중간점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스냅을 많이 써야 돼요. 나중에는 이 엔드 포인트라든지 벌텍스 같은 거 체크해 놓고 쓰시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앵글 스냅이 5도로 되어 있고 퍼센트 스냅은 10도로 되어 있고, 자, 홈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뒤에 그리드 보이시죠? 그리드의 간격이 10mm입니다 라고 여기 체크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속성창이네요. 여기 스피너스 있죠? 여기 1mm 단위로 되어 있네. 하나 단위로 되어 있네요. 드래그하면 1단위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 제너럴에 보시면 1단위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씩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체크해 놨어요. 끝점, 중간점이죠. 혹시 몰라서 벌텍스도 체크해 놨습니다. 자, 렉탱글을 그려볼까요? 그러면 점이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드래그 쭉 해서 미드 포인트까지. 자, 제가 사각형 상자를 하나 또 옆에다 그렸습니다. 옆에다 하나 그려보시죠. 얘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놔볼까요? 우리가 스냅을 마음 놓고 쓰려면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맥스는 힘들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3 3이라고 써 있잖아요. 누르고 있으면 2가 있고 2.5가 있고 3이 있고, 이거 원래 2D 스냅입니다. 요건 2.5D 스냅이고 얘는 3D 스냅입니다. 이해되셨나요? 2D 스냅, 2.5D 스냅, 그 다음 3D 스냅입니다. 2D로 놓게 되면 라인이 어디 찾아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어디 들어가 있나요?
바닥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닥으로. 탑에서 위를 찍으면 여기가 찍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닥면이 찍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그리드 XY면 있죠. 여기서만 움직이는 스냅을 2D 스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그리드가 들어가 있어서 라인 자, 여기는 아예 찾아지지도 않네요. 그죠? 자, 여기는 어떤가요? 바닥에 걸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아예 찾아지지도 않죠. 그죠? 여기 이 라인에 걸려 있는 겁니다. 스냅 자체가. 이게 2D 스냅이에요. 3D 스냅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바로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찾아져요. 이게 이제 3D 스냅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두 개만 한번 해보시죠. 얘 말고 이렇게 지오메트리에서 자, 요거 선택해 보죠. 프리미티브 선택하고 헤드라. 자, 이렇게요. 헤드라를 이렇게 하나 그려 보시죠. 이거면 조금 더 확실히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2D 스냅이에요. 라인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바닥 라인에 있는 건 분명히 찾고 있죠. 근데 여기는 못 찾아요. 왜냐하면 꼭지점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자,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D 스냅은 자, 라인을 다 찾아줘요. 꼭지점을 찾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져요? 똑같이 면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근데 2.5D 스냅은 이거예요. 자, 라인. 똑같이 찾아주고 있죠.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찾아지는데 그려지는 것. 바닥에 그려지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2D 스냅과 3D 스냅이 그 중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냅은 찾아요. 근데 그리는 것. 네, 2D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게 2D 스냅과 3D 스냅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걸 스냅을 3D로 바꾸고 여기서 조금처럼 렉탱글로 이렇게 그리면 모양이 앞쪽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 또 에디터블 스플라인. 자,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얘가 이쪽 방향으로 30mm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새삼스레. 끝점에서 미드 포인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30mm가 가야 창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30mm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동 툴 있죠. 이동, 회전, 스케일 다 똑같아요. 오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트랜스폼 타입인이 나옵니다. 이거 전에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X 방향이네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mm.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요.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죠. 그죠? 이 피봇을 보시면 돼요. 피봇의 플러스 방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는 건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 쓰면 돼요? 마이너스 30. 그 다음 똑같이 아웃라인 주면 되죠. 스플라인 선택하고 아웃라인을 미리 한번 이렇게 당겨 보세요. 역시 안쪽이 플러스네요. 60mm. 자, 이번엔 그냥 익스트루드 쓸까요? 귀찮으니까. 익스트루드. 자. (35mm) 마이너스 35 줘야 되겠네요. 자, 제가 이렇게 줘봤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유리도 그려야죠. 렉탱글. 그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 자, 이렇게 쭉 그려보시죠. 이제 중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탑뷰에서 선택하고 밑에 내려가면 자물쇠 보이시나요? 잠그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게 선택이 안 돼요. 이 잠금을 풀어야만 다른 게 선택이 됩니다. 잠금 선택입니다. 잠금 푸는 거고요. 컨트롤 시프트 N이네요. 옛날엔 스페이스바였는데 단축키가 바뀌었네요.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면 이렇게 잠깁니다. 잠가 놓고, 자, 어떻게 움직이면 되나요? 잠깐 스냅을 끄고, 자, 움직이면 되죠. 이렇게. 자, 스냅을 켜서 이 점이 중간점으로 가면 되죠. 이렇게. 자, 움직여 보시죠. 제가 유리창에 두께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돌리면 이렇게 까맣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앞면 뒷면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 해결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께를 주면 돼요. 선택하고 돌린 다음에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주면, 이렇게 두께를 주면 얘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 두께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면만 플립 뒤집어 놓으면, 자, 여기도 밟고 여기도 밟고, 얘 두께 안 들어갔나? 먹고 다시 익스트루드. 여기도 플립. 그러면 뭐야, 얘 왜 또 뒤집어져? 아니다. 이거 플립하고 이 뒤에가 보더구나. 에디터블 폴리요. 여기 캡으로 닫아 놓으면, 자, 보세요. 앞면 뒷면 다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유리 두께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재질을 주면 돼요. 자, 재질이요. 재질 중에 더블 사이드라는 재질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더블 사이드 재질을 주면 이렇게 앞면 뒷면이 다 보이게 돼요. 앞면 뒷면 다 보이게 됩니다. 더블 사이드를 주시면 돼요. 더블 사이드 매티리얼 같은 경우 보시면 페이싱하고 백 있죠. 페이싱이 앞면, 백이 뒷면. 여기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베이스 컬러 나오죠. 그래서 베이스 컬러를 바꿉니다. 그 다음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두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면 Go to Appearance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요. 그 여기서 백 매티리얼 다시 들어가서 색상을 다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재질 주는 거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지금 보시는 건 슬롯 타입이에요. 슬레이트 타입. 우리가 컴팩트 타입이 있고 슬레이트 타입이다 그랬죠. 우리 컴팩트 타입으로 봤단 말이죠. 자, 슬레이트 타입입니다. 내가 여기다 더블 사이드 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 더블 사이드가 있단 말이죠.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 기본적으로 더블 사이드니까 두 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두 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하나 여기 보이시죠? 페이싱, 백 해서 링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얘를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자,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더블 클릭해주면 이쪽으로 넘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더블 클릭한 다음, 그럼 여기는 테두리가 들어가죠? 여기 색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색상 부여해주고, 이 재질을 주면 되는 거죠. 얘를 여기다 주는데 바로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자, 요거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이거 스케치업에도 똑같은 명령어였죠. 네, 선택한 객체 재질 지정해주기. 선택한 객체 재질 지정해주기. 그럼 재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재질 줍니다. 근데 지금은 둘 다 빨간색으로 보이죠. 렌더링 해야 바뀌어요. 이렇게 슬레이트 타입은 이렇게 줍니다. 재질을 이렇게 주시면 돼요. 어떤 때는 슬레이트 타입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더블 사이드 같은 경우 혹은 멀티 서브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타입이 쉬워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창문하고 이렇게 유리하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선택해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움직이죠. 자,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여기 메뉴로 올라가면 여기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을 지어주면, 네, 이렇게 이름 나오죠? 이름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는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수정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그룹을 오픈하셔야 돼요. 여기 그룹을 오픈하시면 돼요. 자, 언그룹, 자, 여기 익스플로드 있죠? 익스플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분해가 되는 거고, 오픈하게 되면 그룹을 잠시 해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해보시죠. 그 다음요, 자, 여기가 중간점으로 가야죠. 근데 이동할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스냅 쓸 때는 잘 보셔야 됩니다. 스냅이 어디 걸리는지 보셔야 돼요. 자, 스냅 선택하고 미드 포인트로, 자, 안으로 잘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복사해야죠. Shift는 복사입니다. 드래그해서 드랍. 자, 이때 인스탄스로 놓으면 되겠죠. 얘와 얘가 서로 인스탄스입니다. 그죠? 그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걸린 거 보이세요? 이렇게 밑으로 걸린 거 보이세요? 보세요. 밑으로 걸리잖아요. 나는 탑에서 했는데 밑으로 걸린단 말이죠. 이렇게 밑으로 걸린단 말이죠. 그럼 다시 볼까요? 이번에 2.5D 스냅으로 바꾸고 다시 드래그해서 드랍.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서 걸려서 밑으로 내려가지만 2.5D이기 때문에 그냥 수평으로 진행해 버립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수평으로 가죠. 스냅은 밑으로 갔어요. 탑뷰에서 볼 때는 분명히 평면상 이동이지만 프론트나 레프트는 분명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동한 건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2.5D 스냅이라서 그래요. 인스탄스로 해서 오케이. 그러면 창문 완성됐네요. 제가 여러 가지 명령어를 섞어서 해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내가 많이 쓰는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자, 로테이트를 할 때, 지금 보시면 로테이트 할 때 가운데서 돌아가죠. 그죠? 요거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지껏 쓰지 않았던 탭, 여기 하이어라키 탭에 들어갑니다. 여기 피봇 보이시나요? 여기 이펙트 피봇 온리를 체크하시고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피봇점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피봇점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요. 피봇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피봇점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끄고 여기 피봇을 선택해 놓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고요. 이 이펙트 피봇 논리를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를 해보세요. 피봇 위치가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불러들이는 방법이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또는 파일 메뉴에 임포트 메뉴를 쓰셔도 돼요. 임포트를 쓰셔도 되고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 이렇게 임포트 파일이 있고 링크 파일이 있습니다. 링크는 참조만 되는 거고 임포트는 완전히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내가 제대로 된 걸 쓰고 싶으면 임포트를 하시면 돼요. 내가 그 위에다 따라 그릴 거예요. 그럼 링크를 누르시면 돼요. 자, 임포트. 주방 평면도예요? 맥스하고 스케치업하고 가장 다른 것은 스케치업은 솔리드 도형입니다. 솔리드예요. 맥스는 메쉬 모델링입니다. 솔리드 모형은 도형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덩어리에서 면이 뽑혀 나오기도 하고 뭐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메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면을 위주로 해서 모델링 하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이 겉테두리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냥 지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지우겠다고 그냥 확 지워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여 봐야 알아요. 이 부분은 남아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같이 움직이잖아요. 여기도 같이 움직이고. 근데 가만히 보시죠. 얘 성격이 뭐예요? 네, 스플라인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스플라인 선택하고 스플라인을 지우면 돼요. 그러면 꼭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남습니다. 스플라인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가 테라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테라스가 이렇게 남는 거죠. 그죠? 반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그대로 사용할 거면 이 부분은 떨궈내야 돼요. 지우는 게 아니고 떨궈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선택한 다음에 디태치요. 떼어내기. 여기 있네요. 디태치. 디태치 하면 항상 이름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름 해서 여기 떨궈냈고요. 피봇의 위치는 전체 중간에 있죠. 자, 다시 하이어라키 피봇만 적용하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아래 보면 센터 투 오브젝트, 오브젝트의 중심에 피봇을 놓게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따로 있고 얘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센터 투 오브젝트 그러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근데 이제 뭐라도 하나 먹어야 여기서 이제 모델링을 할 건데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이 부분이.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보면 여기 라인을 따라서 요만큼 이렇게 모델링 라인을 그리면 될까요? 자, 보시면 스플라인에 보면 여기 크리에이트 라인이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라인을 그릴 때는 어떻게 했나요? 항상 여기서 라인을 그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라인을 그렸단 말이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스냅 이용해서 클릭하고 자, 따라서 그렸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따라 그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얘 따로 얘 따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 따로따로 그려진 거잖아요. 이거 따로 그려진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태치는 3초. 맞아요. 어태치 해야 돼요. 자, 가서 이렇게 어태치를 해야만 하나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닌 거죠. 그게 귀찮은 거예요. 어태치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에디트 스플라인에 가서 자, 모디파이죠. 에디트 스플라인에 가면 여기 크리에이트 라인이라는 항목이 있단 말이죠. 이건 그냥 어태치된 상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다 그렸습니다.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어태치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태치된 상태로 그냥 마무리 짓는 게 바로 저 크리에이트 라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라인을 그려서 어태치를 해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라인을 그린 다음에 어태치를 하시면 돼요. 작업이 2단계죠. 근데 크리에이트 라인 쓰면 1단계죠. 어태치를 안 해도 되니까. 자요. 그려보시죠. 이거를 그대로 익스트루드 하거나 에디트 폴리 하면 에러 납니다. 안 돼요. 도대체 왜 안 되냐? 여기 보시면 선들이, 자, 우리가 도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나요? 이렇게 닫힌 도형이죠. 그런데 만약에 선들이 이렇게 빼고 먹고 스냅 끄고 선들이 이렇게 꼬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선들이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에서 돌출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면으로 나가 버려요. 이해되시나요? 또 라인을 그리는데 제가 여기는 닫힌 도형이에요. 근데 중간에 선이 이렇게 있고 얘가 어태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익스트루드 이런 식으로 돼요. 뭐야? 이렇게 돼요. 얘는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지고 여기는 속에 있으니까 안 닫힌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완전히 닫힌 도형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심지어 여기 어떤가요? 여기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가 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선이 교차돼 있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편집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편집하냐면 여기는 닫아줘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크리에이트 라인을 이용해서 또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 얼추 돼 보여요. 그죠? 자, 얘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얘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그리고 얘도 움직여 보죠.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근데 여기 떨어져 있죠. 이건 떨어져 있어도 돼요. 얘는 떨어져 있어도 돼요. 어차피 이 선하고 이 선은 지울 겁니다. 지울 거예요. 자, 이 선도 지울 겁니다. 대신에 여기에 벌텍스만 남겨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제가 렉탱글을 그렸어요. 두 개를 그렸습니다. 따로따로 두 개를 그렸고, 대신에 아래쪽에는 자, 에디트 스플라인 그리고 벌텍스를 좀 추가해 보죠. 벌텍스 추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리파인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하나는 인서트라는 명령어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인서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리파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리파인하고 정점 추가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이거 다 했어요. 자, 리파인 하면 이렇게 클릭하면 정점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인서트 하는 것은 어디 갔나요? 인서트가 또 네, 인서트 하는 거는 클릭하고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모델링을 해보죠. 얘는 익스트루드, 얘도 익스트루드 했고요. 얘도 익스트루드 했습니다. 그러면 자, 두 객체의 차이점 보이시나요? 정점 추가된데 모서리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얘는 없죠. 이걸 뭐하러 하느냐? 자세히 보세요. 여기 뭐가 이거 뭔가요? 이 선 뭔가요? 계단이요. 계단을 줘야 되잖아요. 계단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정점이 있어서 엣지를 만들어서 정점을 그러니까 그 계단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죠. 여기도 난간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다 정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선택하고 자, 얘는 움직여 보니까 여기에 정점이 있어요. 근데 여긴 정점 없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느냐? 리파인을 해도 좋고 여기는 리파인을 해도 좋고 버텍스를 이용해서 여기 리파인을 해도 좋고 인서트 해도 좋습니다.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근데 리파인을 하면 이동을 해줘야 되고 인서트 하면 이동을 안 해도 돼요. 자, 두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리파인을 했습니다. 정점 추가했어요. 여기다가 스냅을 걸고 정점에서 여기 정점으로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지우고 다시 언두. 자,
자, 인서트는 애초에 스냅을 켜놓고 자, 클릭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얘를 이동해 보죠. 여기 정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자, 인서트는 자, 클릭하고 인서트는 뭐야? 아, 저쪽이 돼 있구나. 인서트는 클릭하면 이제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클릭. 그러면 정점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인서트 클릭하고 다시. 자, 여기는 들어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개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크리에이트 라인으로 클릭해서 클릭. 정점이 안 붙었네요.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위치는 다 이렇게 정점들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익스트루드를 써볼까요? 돌출 높이는 150. 이런 어딘가에 열려 있는 거죠. 자, 다시 전체 선택하고 웨일드. 어딘가에 열려 있다는 얘긴데, 그죠? 스플라인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어딘가에 열려 있을까요? 어딘가 열려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면이 안 생긴 건 열려 있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도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시죠. 답 없어요. 세그먼트를 선택해서 다 움직여 봐야 돼요. 이렇게. 여기 떨어져 있네요. 요 점이 떨어져 있네요.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오토매틱 웨일드로 넣어봤고요. 네,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다시 또 에디트 폴리를 쓰시면 되겠네요. 자, 에디트 폴리입니다. 지금 모디파이가 이렇게 쭉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 스플라인에서 돌출하고 다시 에디트 폴리로 수정하고 이렇게 쭉 쌓여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플립해 볼까요? 자, 그러면 그래도 새까맣네. 색상이 있구나. 뭐지? 연기짓기도 안 돼요? 네. 뭐지? 왜 플립이 안 되지? 재질을 넣어볼까요, 그럼? 사수해가지고 그 모서리 하나하나 하면은 떨어진 거 있긴 있거든? 같이 안 움직이고 여기 붙어 있는 거 이렇게 각각 놓는 거. 재질은 잘 들어가네요. 빨간색으로 넣으신 거예요? 네, 빨강색으로 넣습니다. 그럼 변선택해도 빨간색이 넣으시는 그거는 그냥 이렇게 부분 드래그 한 상태에서 하는 그러게요. 뭔 생각으로 빨강색을 넣었을까요? 자, 에디트 폴리 이용해서 플립해서 면 확인해 보시고요. 세그먼트 놓고 자, 그 다음에 벌텍스. 세그먼트 그 다음에는 이제 커트를 할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계단 만들었던 여기를 커트할 겁니다. 벌텍스에 가서 커트를 우리가 많이 썼단 말이죠. 여기 요 커트를 쓸 건데 스냅을 이용해서
여기 벌텍스 클릭하고 여기 벌텍스 클릭하고 그러면